올라가고 내수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막 물건을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괜찮은 자리를 거의 본 적이 없고 이만큼의 가치를 까먹는 땅이거든요. 이게 다음에 팔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빌딩 디자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요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내수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막 물건을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항상 싸게 사라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경매 또는 공매입니다. 그 다음 싼 게 이제 금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 가격에 사는 거, 혹은 이제 호가에 사는 거,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요.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분들이 사실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경매 공매가 나오는 거 치고 저는 이제 정말 괜찮은 자리를 거의 본 적이 없고, 나온다고 한들 그거를 이제 많은 경쟁에 의해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분들은 거의 잡기가 힘들 거고. 물건 분석도 해야 그쵸.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금매. 금매 같은 경우는 중개사들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면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매 이런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싸게 산다의 기준이 토지는 정말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따라서도 금매로 따지셔야 됩니다. 땅의 위치, 땅의 모양 요거에 따라서도 금매를 따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거래보다 정말 싼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2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끝쪽에 있는 예를 들어 사도 같은 경우 아무리 싸도 저는 이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쓸 거면 뭐 상관없는데 이게 다음에 팔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땅 모양이 긴 땅을 피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로형 땅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혹은 정사각형도 괜찮습니다. 근데 길다란 땅이 있어요. 정말 길다란 직사각형. 그런 땅들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준주거나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똑바로 올라갑니다. 혹은 대로변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일조권 사선 제한을 안 받아요. 똑바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3종, 2종, 1종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일조권 사선이라는 거, 제한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걸 받게 되면은 일단 모양 자체가 원래 5층이 올라가야 될 건물이 4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용적률이 남는 겁니다. 이러면은 거기까지 개발을 하더라도 그 다음 남는 거를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의 가치를 까먹는 땅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될 땅, 혹은 다 지어진 땅, 이렇게 2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 2가지가 다 충족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해도 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단점이 뭐 하나씩 보유가 돼 있다.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길다란 땅은 일종의 사선 제한을 받았잖아요. 그럼 정사각형 땅이나 그런 반듯한 땅들도 일종의 사선 제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 맞죠. 근데 그 친구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나요? 받아도 모양을 살릴 수가 있어요. 헛벽이라고 저희는 이제 칭하는데, 뭐 영롱쌓기라든지 루버라든지 뭐 이런 구조체물 이런 걸로 이제 커버가 가능한데, 진짜 일조권 사선 세게 받은 데 같은 경우는 그걸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길쭉하니까 이렇게 꺾이다 보면 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꺾이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위로 반영이 되니까 면적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누구나 다 네모 반듯한 건물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잘린 건물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각할 때 그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죠. 그 매수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용적률을 또 보시거든요. 이게 이종의 200%를 거의 찾았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꼭 면적은 또 임대료와 또 직결이기 때문에 가치가 확 차이가 있죠. 그럼 누군가 매수자가 건물 사줄 때 있어서 어떤 걸 기준으로 제일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우선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현재 지금 임차인이 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여기서 10년, 20년, 30년 계속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나갔을 때 새로운 또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 건물이 빈틈없이 컨텐츠가 계속 채워질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님들 말은 정말 네모 반듯하고 일조권 사선 제한도 안 받고 정말 땅이 좋아요. 근데 입지가 저기 정말 강남 끝자락에 구석이에요. 그런 땅 괜찮아요? 뭐 나름 그런 땅도 장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끝자락에 있어. 면적은 큰데 싸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찾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KT 연구개발센터라든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협력사들이 들어갑니다. 이 협력사들은 보통 영업직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부지도 커야 되고 주차도 많이 돼야 되고, 주로 수도권에서 그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차를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주차하고 면적이 커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디벨롭 완성한 건물이 남역삼 쪽에 있었는데 그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그 CEO분께서 오셔서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거기가 주차가 한 10대 되거든요. 그 층당 면적이 거의 60평 가까이 나와요. 그 건물이 평당 땅값 건축물 포함해서 1억 3천밖에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디자인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 그걸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또 그거에 맞는 상황이 있군요. 그래서 실사용 있어요. 목적이잖아요. 맞아요. 수제용으로 빨리 지어서 빨리 팔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도 꾸준히 집가는 상승을 할 거고 자산의 가치도 천천히 상승은 할 거기 때문에 실사용의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경기권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진짜 뭐 휑하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도로 막 있고 휑하게 있는데 스타벅스 막 드라이브스루 있어.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갈 것 같아? 근데 의외로 거기가 잘 돼. 또 외곽 쪽에 뭐 빵집 같은 거 막 엄청 크게 해가지고 막 해놓잖아요. 안 갈 것 같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외곽에 있다 그래서 안 좋은 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컨텐츠를 채울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디벨롭을 할 수가 없는 건물들도 있네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적률이 나올 수 없는 건물, 땅에 그런 안 좋은 땅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건물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진짜 컨텐츠를 채울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컨텐츠만 채우면은 재매각하는 거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임자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명도가 어려운 건물이에요. 네, 이제 이게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예를 들어 막 쪼개져 있는 그 위반 건축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싸다고 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위반 건축물로 걸려 있다든지 또는 명도가 안 돼서 나는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간 그런 건물들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명도를 하려면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 누군가에게는 거기가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생업의 터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이익을 위해 이 사람들을 내보낸다? 대가 없이 내보낸다?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돈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돈을 주는 순간 내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원가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 원가가 나중에 재매각하는데 그 다 붙여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명도가 어려운 건물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명도 합의를 해놓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에도 도로가 굉장히 좁은 곳이 있거든요. 맞아요. 또는 뒤에 아까 사도 얘기했는데 건축하기 되게 힘든 땅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건축을 뭐 할 수 있더라도 이런 것들 차량이 들어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걸 나눠서 맞아요. 운반해야 되고 하기 네. 때문에 내가 싸게 사도 또 건축 비용이 많이 들다 보면 이걸 나중에 매각할 때 싸게 매각이 할 수가 없잖아요.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남이라도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전문 디벨로퍼들이 봤을 때는 사람 살만하네 해서 비용이 임차가 이렇게 맞춰서 수익이 되겠네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죠. 지금 세금 때문에 우리 처음 부동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게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해서 정말 많이 지으시고 임대도 많이 오시고 정말 호황기였는데 이제 지금 뭐 개인도 2주택, 3주택, 4주택 안 되고 임대 사업자를 하더라도 세금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조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그런 물건이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왜? 첫 번째, 뭐 땅값이 일단 너무 비쌉니다. 아무리 금매라고선 치더라도 아무리 사도라고선 치더라도 주택을 짓게 되면 차 진입이 어렵잖아요. 네. 주차가 어려우면 집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분양은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 짓는 것보다 주택 건물 짓는 게 훨씬 비쌉니다. 자재가 많이 들어가죠. 상업용은 이제 뭐 주방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욕실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빌라 분양은 화려해야 좋아 보이니까 네.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님 질문도 있는데요. 네이버에는 항상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실제 막 이렇게 물건 받아보고 중개사한테 물건 받아보면 왜 이상하게 더 싼 거예요? 처음에 이제 물건을 이제 시장에 내놓을 때는 내가 받고 싶은 호가로 이제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거래가 되지는 않고 중개사들과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이해를 시키죠.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 정도여야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조율이 돼야 이제 조금 내려오고 그 금액을 이제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지금 막 땅을 막 알아보고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딱 이것만큼은 진짜 하지 말아라.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싸더라도요 사도 땅을 좀 피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게 금액적으로 숫자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 이거를 조금 싸다고 그냥 덜컥 하시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 개요나 이런 것들 한번 짜보시고 충분한 검토 후에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뭐 절대 사면 안 되는 건물,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싸다고 남들이 다 한다고 뭐 하시지 마시고 분석들을 하시면서 좋은 땅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 컨텐츠를 채울 자신만 있다면 어디든 사도 됩니다. 컨텐츠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